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AP위성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AP위성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최근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날 나왔던 이슈네요. 윤 대통령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에 우주항공주 급등했다는 제목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공식 출범을 계기로 2032년까지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6월 12일 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컨택 AP위성 경영권 인수 지분 24.72% 634억 원의 계약 체결을 했다는 제목이네요. 위성 데이터 기업 컨택이 위성 체계 개발 기업인 AP위성의 경영권을 인수한다. 계약금은 63억여 원이고 잔금은 6월 26일 지급한다. AP위성은 위성 체계와 탑재 컴퓨터 등을 개발해왔다. 컨택은 지상국 네트워크 사업과 위성 데이터 처리 분석 활용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다각화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이 모멘텀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동사가 이제 컨택에 피인수된다. 이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이 내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킨다. 2032년까지 착륙시킨다고 했는데, 자,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본 거를 보면은 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주 탐사선의 원자력 추진하는 달 탐사선을 현재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하면 항상 따라한 거죠. 러시아, 예전에 소련이잖아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인도 이런 나라가 대부분 다 우주 강국입니다. 그 우주 강국들도 현재 실현시키지 못했던 우주 탐사선의 핵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달에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발전한다 보시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양광 발전이라는 거죠.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가지고 우주 탐사선을 이제 운용하는 거죠. 그런데 달 같은 경우는 보름은 낮이고 보름은 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낮일 때는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탐사선이 운용이 되는데, 자, 밤이 되면 어떻죠?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탐사선이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태양광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태양광이 없으니까 발전을 못하니까 한 달 중에 절반은 탐사선을 활용할 수 있고 절반은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달에 절반만 활용하고 절반을 활용 못하다 보니까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원자력 발전을 해가지고 우주 탐사선을 활용한다. 그 내용이 됐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달 탐사선을 그걸 이제 활용한다. 이 모멘텀도 있다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 이제 컨택의 동사가 피인수된다. 이런 모멘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려 할게요. 주가는 많이 이제 차익 실현이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5월 16일 날 25,500원에 마감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청, 그러니까 한국판 나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모멘텀은 이제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 나오기 제로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피인수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 동사에서는 그렇게 호재로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 호재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완료가 되면은, 자, 경영권 인수가 피인수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시너지 효과로 기대감을 해서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모멘텀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기술적 분석 보시겠습니다. 자, 동사 주가 보시면, 자, 모멘텀 다 이제 생각을 일단 잊어버리고 차트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주가 위치는 현재 위치 어떻냐? 자, 주가 위치 보시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번 바닥, 이번에 두 번째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가격대가 한 14,000원 정도 되네요. 14,000원 정도의 두 번째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이 있습니다. 외바닥 같은 경우는 진흙바닥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늪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늪에 빠지다 할 때 늪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외바닥에 빠져서 외바닥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힘든다. 그러면은 일단은 빠져나올 생각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늪에 빠지면은 내가 빠져나오려고 계속 발버둥 칠수록 안으로 빨려드는 게 바로 늪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늪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늪에 빠졌을 때는 막 허우적대면 어떻습니까? 안으로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뭔가 예를 들면은 밧줄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던진다든지 그래가지고 잡고 빠져나올 수 있게 그런 뭔가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바닥인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쌍바닥 같은 경우는 모래바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모래바닥은 사상누각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건물을 짓면 조금 위험하다, 위태위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중바닥, 물론 쌍바닥 같은 경우는 모래바닥은 진흙바닥보다 낫습니다. 하지만은 자, 진흙바닥에다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래 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모래 위에는 좀 건물을 지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은 진흙바닥보다 낫긴 하지만은 정말 튼튼하지 않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삼중바닥 이상을 다중바닥으로 얘기하는데 다중바닥이 바로 시장에서는 락바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위 바닥이란 거죠. 건물을 지으려고 지하에 지질 조사해 봤더니 그 밑에 화강을 딱 버티고 있다. 그만큼 튼튼하다. 그래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쌍바닥 위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쌍바닥 위치라고 보시면 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일단은 추세적으로 보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외바닥보다는 쌍바닥, 쌍바닥보다는 삼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일 때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 되면 이제 이렇게 보면 낙담해야 되냐? 현재 대략적으로 19,000원대 후반대 샀다. 이러신 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19,000원대 후반 사서 지금 현재 14,000원대이기 때문에 주가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이제 19,000원, 20,000원까지 나 기다려야 되냐? 신고가 관까지 기다려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찌 보면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감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확답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주가가 신고가 구간까지, 신고가 부근에 사셨던 분 같은 경우는 신고가 구간까지 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기술적 반등만 노리는 방법도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현재 기술적 반등만 보시게 되면 현재 동사 같은 경우 여기서 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왼쪽 어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오른쪽 어깨를 현재 만든 상태입니다. 역회전 숄더를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오기 시작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종목은 나 사고 싶다,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눌림목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눌림목 구간보다는 좀 장중에 음봉일 때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매물대 같은 경우는 17,500원대에서 19,500원 구간까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 구간이 오게 된다. 그러면 일부 좀 정리하셨다가 기술적 반등, 반락 나올 때 다시 잡는 방법이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의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릴게요. 오늘 1.93% 상승하면서 14,790원에 마감했습니다. 1차 저항대는 15,500원이고요. 2차 저항대는 16,500원, 3차 저항대는 18,500원, 그 위에 19,500원이 됐습니다. 500원 단위로 끊지네요. 그래서 19,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4,000원, 2차 지지대 13,500원, 3차 지지대 13,000원, 13,500원, 13,000원, 1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안 보셨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3,000주를 샀는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파는 날짜가 조금 많긴 하지만은 팔 때는 4,000주, 9,000주, 3,000주 팔고 있지만 살 때는 막 2만 주 정도 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 달 동안 37,000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금토는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고 투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해서 오늘 입질이 들어왔고 연기금은 동사에서 관심이 없고 사모펀드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는 신용비율 넘어가죠. 자, 동사 같은 경우는 5.68%입니다. 신용비율 다소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까지는 양호하다. 4%부터는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는 신용비율이 5.68%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41.9%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컨택으로 피인수 되기 때문에 향후 또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490억 원대에서 올해 640억 원대, 내년에 830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100억 원대, 올해 150억 원대, 내년도에 190억 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계속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 20억 원대 적자, 2분기 때는 소폭 흑자 전환됐고 3분기에 70억 원대 흑자, 4분기 때 40억 원대 영업이익 흑자. 그다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3억 적자 대비 올해 36억 원 흑자 전환이 됐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억 원 대비 올해 39억 원, 3분기는 작년에 76억 원 대비 올해 34억 원, 4분기는 작년 45억 원 대비 올해 43억 원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2분기까지 실적은 괜찮습니다. 3분기는 작년보다 조금 약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76억에서 올해 34억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일부 차익실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금 작년보다 역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부채비율은 52%, 유보율은 125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22.8%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3배 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상 EPS는 1220원, BPS는 8879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쉽게 13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0원이면 13,000원이면 10배입니다. 현재 이거는 PER 한 11배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0에서 25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간에서는 저평가 구간이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쭉쭉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이제 제품, 용역,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관련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가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바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제 데이터, 위성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위성 체계하고 탑재 컴퓨터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관련돼 가지고 향후에 컨택 같은 경우는 지상국 관련된 모멘텀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016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율 52%, 유보율은 12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P성 오늘 종가 14,79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핸들하고는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14,273원, 평균 매도 단가는 14,308원입니다. 기본적 분석사항은 작년 대비 올해 EPS가 4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멘텀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래서 우주항공청 관련된 모멘텀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더불어서 컨택의 동사가 경영권 피인수 계약 체결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자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2.4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62.8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동사의 목표 주가 1차는 15,500원, 2차는 16,5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13,500원, 2차는 1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AP 위성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